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의 80%는 바로 부동산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부동산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점은 뭐죠? 우리나라 부동산 앞으로 90% 확률로 크게 오른다는 겁니다. 2026년도에 원래 우리나라에 입주할 물량 한 10,000세대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입주하는 물량이 가장 많았을 세대는 한 8만 세대에서 5만 세대 정도 됩니다. 2025년도에 한 3만 세대 정도 육박했는데 2026년도에는 12,000세대, 2027년도에는 10,000세대 이하로 내려갑니다. 지금 2028년도에 8,000세대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는 평균 짓는데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립니다. 서울의 재건축 후보지가 한 400개 정도 있는데요. 이렇게 공급 물량이 없다. 결론은 2026년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크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7년도, 28년도 앞으로 저는 한 10년간은 부동산이 크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인구가 감소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집이 부족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첫 번째는 혼자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현재 전체 세대주의 42%입니다. 앞으로 혼자 사는 단독 세대주의 비율은 저는 한 50%를 넘어설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90세로 증가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90세인데 지금 문정 시형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우리 옆방에 있는 교수님은 어머니가 98세인데 혼자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형석 교수님 105세인데 혼자 삽니다. 세 번째 이유는 외국인들이 매년 30만 명씩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은 275만 명, 대구 인구보다 많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서울의 집값은 크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래프는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자가집을 가진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가집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55%밖에 안 됩니다. 자기 집이 없다 보니까 집값이 이렇게 크게 오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서울의 집값은 이렇게 크게 오른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항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그거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제입니다. 바로 필수제이기 때문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수도권, 서울과 수도권에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55%, 전국으로 보면 한 68% 정도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서초동과 우리 도봉구를 비교해 둔 겁니다. 서초, 강남, 용산, 송파, 성동구 순으로 이제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도봉구와 서초구는 7배 정도 차이 납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역대 정부의 아파트 가격의 추세인데요. 노무현 대통령 때 80% 올랐고, 문재인 대통령 때 106%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때 또 저는 100%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집값은 또 100% 오를 겁니다.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부동산 시장을 시장 경제에 맡겨라.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게 돼야 하는데, 서울에 지금 재건축 400개가 다 허가가 나지 않고 막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림픽 아파트 쪽에 있는데, 올림픽 아파트 70% 이상으로 이제 재건축 동의가 되었는데요. 저는 아마 올림픽 아파트 재건축 입주하려면 한 15년 뒤에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서울의 엄마 아파트 97년도 IMF 때 2억 하다가 지금 40억을 넘었습니다. 20배 정도 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엄마 아파트 살았었는데, 엄마 아파트가 제가 얼마 전에 갔더니 뭐
17억 20억이었는데 순식간에 40억이 됐습니다. 엄마 아파트는 2030년도에 이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2030년에 이주를 시작하고 건설을 한다면 한 5년 정도 걸리겠죠. 그러면 앞으로 한 15년 뒤에 입주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재건축 아파트는 평균 입주 기간이 한 15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공급 탄력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택을 공급하고 입주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서울의 주택 가격은 이렇게 90% 확률로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부동산과 금리 주가와의 상관계수입니다. 은행 이자가 바로 CD 금리이죠. 은행 이자가 내리면 부동산과 주가는 반대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관관계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상관관계 전국 집값은 마이너스 0.82, 종합주가지수는 마이너스 0.77, 서울의 집값은 얼마인가 보면은 마이너스 0.77입니다. 주가와 서울의 집값은 똑같은 방향이다. 결론은 은행 이자가 내리면 집값은 크게 오른다는 겁니다. 지금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6월 3일까지 주가도 크게 올릴 것이고 또한 부동산도 크게 올릴 겁니다. 올린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계속 오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뭐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은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5년 뒤에 착공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집값은 크게 오를 거다. 서울과 수도권은 크게 오를 것이고 전국 집값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서울에 5,200만 명 인구가 있는데 이 인구의 절반은 지금 현재 다 서울과 수도권에 모여 있습니다. 약 3천만 명이 서울과 수도권에 삽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래프는 서울시 주택 가격의 추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R 스퀘어, 우리가 결정계수라고 하는 것이 89%입니다. 요점은 서울시 아파트는 89% 확률로 계속 우상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2008년도 또 IMF 때는 크게 조정을 받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KB 부동산 그래프인데요. 앞에 그래프하고 똑같습니다. 97년도 IMF 때 크게 좀 내렸었고 2008년도에 크게 내렸지만 장기적으로 서울의 집값은 상승하고 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서울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제일 좋다 얘기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 반포 원밸리 아파트, 또 지난주에 있었던 이해운 장관 레미안 아파트 분양받았죠. 30억에 분양받았는데 시세가 90억이니까 당첨과 동시에 한 60억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12월 달에 분양을 했었고 금년도에도 계속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정부가 지금 대출을 안 해주는 정책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겁니다. 지금 25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부가 2억만 빌려줍니다. 15억 이상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6억을 빌려줍니다. 현금이 10억이 있어야지 아파트를 청약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저는 이제 시장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금 20%만 내면 중도금 60% 빌려줬고 잔금을 낼 때는 전세를 줬습니다. 제 아시는 분이 저에게 둔촌주공 아파트 물어봤습니다. 제가 서울의 아파트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90% 확률로 계속 오르기 때문에 한강 이남은 무조건 분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13억에 분양했는데 현재 33억 정도 합니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한강 이남의 아파트는 크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을 본 사람은 우리 자녀나 본인이나 부모님이나 청약 통장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서울의 무주택 기간은
15년 이상 무주택 돼야지 만점 32점을 받고 부양가족 6명 이상 돼야지 35점 만점을 받습니다. 청약통장은 17점이 만점인데요. 15년 이상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우리 자녀에게 2만 원짜리 청약통장을 만들어주자. 2만 원짜리 청약통장이 10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옵니다. 만약에 2만 원짜리 청약통장이 강남에 당첨됐다. 50억의 차익을 가져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우리가 자녀가 1살이다. 청약통장 만들어 주십시오. 2만 원 한 번만 가입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은 15세부터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이다. 이러면 빨리 청약통장 만들어 줘야 됩니다. 15세부터 청약통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15년 이상 청약통장을 넣어야만 그러니까 15세에 넣어서 15년이 지나면 30살이 되겠죠. 그러면 겨우 17점 만점을 받는 겁니다. 이해훈 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청약통장을 해서 한 74점 정도 맞았더라고요.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채웠고 청약통장 17점 만점을 채웠고 부양가족 수 4명이었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자기 장남이 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늦게 해서 이렇게 부양가족 수에 넣었다는 거죠. 국토부가 이제 조사도 하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점은 우리가 자녀를 부자로 만들어 줘야 되고 또 본인부터 먼저 부자가 돼야 되겠죠. 본인부터 먼저 한강 이남의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강 이남이라고 하니까 서초동, 강남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하남시 다 한강 이남입니다. 한강 이북보다는 한강 이남이 훨씬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한강 이북에 오래 살아봤습니다. 동대문구에 오래 살아봤고 그 다음에 금호동 살아봤고 일산 주엽동 살아봤고 문촌마을 제가 살았습니다. 파주 금촌마을 살아봤습니다. 역시 한강 이남이 훨씬 좋더라.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청약통장을 활용해서 제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1988년도 대학을 왔을 때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뭐 내 집이 하나 없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무조건 공부밖에 못했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재테크 책을 한 100권 정도 봤습니다. 정말 부자가 되는 방법이 없을까? 직장인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 어떻게 있나? 많이 찾아봤습니다. 재테크 책을 한 100권 정도 읽어보고 지금은 재테크 책을 썼죠. 제가 부자 트렌드라는 책을 썼고 외환위기 다시 오는가 책을 썼고 2025년도에 제가 5권의 책을 썼습니다. 앞으로 경제전망책은 매일 펴낼 거고 뭐 한국인에게 고함 이런 책도 하나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요점은 우리 자녀들이나 본인이 빨리 한강 이남의 아파트를 분양받아라. 그죠? 이해운 장관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이렇게 무주택으로 버티면서 이렇게 20년 이상 무주택에서 한 50억 차익을 냈습니다. 정말 대단한 끈기고 잘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준비하고 해야 됩니다. 청약통장 해약하는 사람 많은데 절대 해약하지 마세요. 청약통장은요, 내가 예금된 금액의 95%를 대출받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에 내가 만약에 300만 원 넣었다. 해약해봤자 300만 원밖에 못 받죠. 300만 원에 95% 270만 원 대출받으면 됩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청약통장을 해약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그러시더라고.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그 통장을 깨서 빌려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청약통장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모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정말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직장만 열심히 다녀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친척분 얘기 하나 해주면 한 몇 년 전에 만났더니 자기 남편이 이제 대기업 다닌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한 20년 다니면서 청약통장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가입을 해놨대요.
그래서 이제 목돈이 좀 필요하니까 한 20년 이상 10만 원씩 넣어서 한 2천만 원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국민은행에 가져가서 해약을 해버렸어요. 국민은행 여직원도 통장이 아까운데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통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저는 한 10억 정도 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약통장을 오늘 딱 열어보시고 청약통장은 과거에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청약저축, 부금, 예금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2008년도에 이재명 대통령이 청약종합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청약통장을 다 통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약종합통장은 우리 현재 가입하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이 청약종합통장입니다. 청약종합통장은 얼마나 기간을 오래 넣었느냐 또 이런 거 가지고 당첨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청약저축은 LH공사, SH공사, 공공아파트만 분양받는 거였고 청약예금하고 청약부금은 민영아파트만 분양받는 거였는데 그것을 통합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청약종합저축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꼭 내일 은행에 가서 우리 자녀, 본인, 배우자, 부모님까지 다 청약통장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2만 원짜리 한 번만 넣으라 그럽니다. 돈이 있으면 이제 매달 10만 원씩 넣어주는 거고 없으면 2만 원짜리 한 번만 넣어줘라. 자녀가 15세라 그러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2만 원짜리 넣고 매달 10만 원씩 넣을 수 있으면 넣고 못 넣겠다 그러면 안 넣어도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청약종합저축통장은 금액 우선으로 또 배당을 해줍니다. 지금 정부가 LH공사하고 SH공사를 통해서 공영아파트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LH공사 아파트 이렇게 써있는 거 있습니다. SH공사 아파트 서울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한 게 SH LH는 주택공사가 분양한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매달 10만 원씩 넣을 수 없다 그러면 2만 원짜리 한 번만 넣어줘도 좋습니다.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네가 돈을 벌어서 일시불로 넣어라. 그동안 밀린 금액을 10만 원씩 계산해서 일시불로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2만 원짜리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자가 되는 가장 지름길이고 돈이 된다면 매달 10만 원씩 넣어줘도 좋습니다. 서울시에는 32평은 우리가 300만 원, 38평은 600만 원, 평수가 무한대는 1,5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청약종합저축통장을 가지고 민영아파트를 청약할 수도 있고 공공아파트, LH공사 아파트나 LH공사 아파트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요점은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프 한번 보시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급등하고 있는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 아파트 평균 지금 현재 18억까지 왔습니다. 계속 급등을 하고 있다. 저는 정부가 이렇게 주택 공급에 대해서 크게 오를 것이다. 제가 요점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재건축은 15년, 일반 아파트가 평균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규제를 완화해라. 지금 재건축 아파트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50%가 임대아파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은 늘어나는 전체 분양의 15%가 임대아파트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임대아파트가 또 들어오게 되니까 또 싫어한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임대아파트에 한 10년 살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거여동 임대아파트라든지 일산에 있는 임대아파트 이렇게 많이 살아봤는데 그 서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결혼하기 전에 혼자 총각 때 진짜 임대아파트에서 어려운 생활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임대아파트 살면 그게 한 18평 정도 됩니다. 방 한 칸, 거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 서울에서 그래도 뭐 제가 우리 어머니 살고 있는 문정 시형 아파트가 원래 올림픽 아파트하고 비슷한 시기에 같이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올림픽을 위해서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뭐 리모델링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지하철 종점, 버스 종점을 사라 그럽니다. 서울의 3호선 지하철 종점 오금역이고 이것이
연장이 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오검동, 그 다음에 가밀지구 위례까지 연결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아마 5년 뒤에 지하철이 들어옵니다. 지하철 종점, 버스 종점을 왜 사라고 하는가 하면 버스 종점과 지하철 종점으로 해서 계속 도시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이제 최근에 만난 우리 젊은 사람들 현금 1억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을 사고 싶다. 저는 뭐 가급적이면 한강 이남의 아파트를 사는 것이 제일 분양을 받는 게 제일 좋고 또 사야 된다면 한강 이남의 집을 가급적이면 알아봐라. 앞에서 말씀드린 문정 시형도 마찬가지고요. 오검동, 그 다음에 하남, 위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점은 뭐죠? 서울의 집값은 앞으로 90% 확률로 크게 오른다. 내가 절대로 이사 갈 곳이 이 집을 파는 이유가 다른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집을 계약한다 그러면 잘 골라야 되겠고 가급적이면 한강 이남에 하는 것도 사는 게 훨씬 주택 가격이 빠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만나신 분이 서울의 금호동에 있는 아파트를 2개 팔아서 청담동의 아파트를 샀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성공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서초동의 아파트 제가 지난주에 갔었는데 한 30억, 40억 정도 합니다. 근데 지금 서초동, 강남구, 서울의 모든 지역이 내가 실입주를 해야만 집을 팔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것도 다 규제죠. 과거에 김현미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우 굽겠다 이런 말을 해서 참 웃음을 지어냈습니다. 아파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학에서 공급 탄력성이 낮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짓는데 10년, 15년 걸리는 겁니다. 정부가 지금 주택 공급을 꾸준하게 발표하고 계획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 정부 시절에도 집값이 크게 오를 것이다. 집이 있는 사람은 잘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집이 없는 사람은 빨리 한번 아파트를 계속 청약을 해야 되겠고 또 지하철 종점, 버스 종점 오금역 주변에 한번 와보세요. 다 지하철 종점입니다. 거여 마천역이 지하철 종점이죠. 그래서 지하철 종점, 버스 종점, 그 다음에 3호선 종점, 5호선 종점 5호선 종점은 2개 다 있습니다. 거여 마천 또 저쪽에 하남까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한강 이남이 계속 발전한다. 한강 이북은 북한에 막혀 있습니다. 지금 김여정이가 무인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론은 한강 이북보다는 한강 이남이 더 발전 가능성이 높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저에게 전화 주시고 제가 이런 카페와 블로그에도 이 자료실을 다 올려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많이 시작했습니다. 아직 썸네일을 할 줄 모르고 편집을 못해가지고 좀 어설프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든지 또 연락 주십시오. 고맙습니다.